10년 전 결혼만 하면 평생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해주겠다는 재력가 남편의 말에 결혼을 결심한 심 씨. 하지만 심 씨의 결혼 생활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몇 년 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온 집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됐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임신 중이던 심 씨가 경제 활동을 도맡게 된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사업 실패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업 계획만 세우다가 매번 돈을 날리곤 했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심 씨는 남편이 갑자기 구속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기대와는 달리 처참하게 무너진 결혼 생활. 심 씨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네, 일단 남편이랑 심 씨는 소개로 만났습니다. 심 씨는 그때 외국에서 유학생활 중이었는데 지인이 재력가 남성이 있다라면서 이 남편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이 둘이 이 자리에서 한눈에 반합니다. 당시 외국에 있던 심 씨 그리고 한국에 있던 남편 이렇게 국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는데 남편이 매번 심 씨한테 비즈니스석 비행기 끊어주면서 재력을 과시해 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집안이 대대로 부자였던 건 아니고요. 자수성가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재력가 타입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개인 사업 차렸는데 이게 너무 잘 풀리면서 직원 20명 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심 씨의 유학비도 지원을 해줬고 3년 연애한 끝에 심 씨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예약해 놓은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결혼해서 어쨌든 뭐 한동안은 행복했습니다. 일단 심 씨를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기는 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나 일하고 싶어라고 얘기했는데 돈은 내가 잘 버는데 왜 너까지 일을 하니?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집안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네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이 다 집안일 도와주시고 그야말로 뭐 매일매일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뭐 이렇게 사모님 얘기 들어가면서 편안한 그런 결혼 생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20명 정도 되는 기업을 이뤘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뭐 사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그다음에 직원이 15명, 10명, 5명 점점 이렇게 줄어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심 씨에게 이런 본인의 이제 회사 사정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전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생활비도 기존에 주던 거랑 똑같이 줬다고 합니다. 그럼 뭐 심 씨 입장에서는 그냥 별일 없겠거니 하고 계속 잘 살아왔었는데 예. 문제는 어느 날 본인이 쇼핑을 하고 집에서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저희 보이네요.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무서운 일이잖아요. 집에 와서 빨간 딱지 붙는다는 거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정말 저거 모를 건데 이 지금 그 심 씨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이 놀랐겠습니까? 바로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남편 이건 뭐야? 지금 큰일 났어. 이러니까 남편이 탁탁탁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얘기합니다. 미안해, 난 당신한테 말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냐 이러니까 대출금과 투자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고 사업도 점점 어려워져서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왜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냐고 심 씨가 물으니까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난 보기 싫었어. 그래서 네한테 말할 수 없었어. 이러니까 심 씨가 그럼 생활비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는 사채비 얻어서 너한테 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순간에 이제 심 씨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도래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네, 일단 친정에서 집을 구해줘서 겨우 살 곳만 마련해놓고 남편은 이 실패한 사업 수습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됩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심 씨는 하필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런 몸으로 이 남편이 수입이 당장 없으니까 심 씨가 경제 활동에 나선 겁니다. 심 씨는 일단 동네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차차 빚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심 씨는 남편한테 다시 대기업이든 어디든 들어가서 위험 부담 없는 일반 회사원으로 월급쟁이로 일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보통 이런 남자들이 말이죠. 내가 말이야, 남의 밑에서 일할 성격이야. 내가 보통 이러는데 말이죠. 네, 이 남편도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길거리에 앉아도 그렇게는 못한다. 남의 밑에 내가 일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정말 사업을 잘 일으킬 자신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여기저기 가서 막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도 제대로 되지를 않고 점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는 기울고 빚은 생기고 심 씨는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된 거예요. 이때 이 심 씨의 자녀가 초등학생이 됐는데 아빠 사업이 뭐 전혀 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 초등학교 아이한테 제대로 된 지원 한번 해보지 못하니까 굉장히 속상했고 그걸로 이제 부부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럴 땐 공사장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살짝 반전이 생깁니다. 무슨?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이 쫙 핍니다. 오, 쫙 피면서 집에 돈을 많이 가져오기 시작해요. 오, 그리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제대로 풀렸어. 뭐 한참 옛날에 사업 잘 돌아갔을 때처럼 막 생활비도 막 엄청나게 많이 주고 예, 또 아이한테 이제 비싼 학원을 끊어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더니 또 어느 날은 외제차를 하나 뽑아와요. 어허. 그리고 이제 또 심 씨에게 명품백을 탁 선물합니다. 지금 벌써 나오네요. 준 거 아니에요 혹시? 명품. 아무튼 예. 그래서 아니 그럼 이런 큰 돈이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나냐 그랬더니 그동안 투자하던 사업이 아주 잘 돌아가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있지 다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근데 처음에는 이제 심 씨도 이 남편의 행동이 좀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 남편을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됐고 아까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했잖아요. 본인이 일하던 일도 그만두게 됐습니다. 보통 이 불안합니다, 예, 승현님.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자동차를 좋은 거 샀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죠? 좋은 집을 알아봅니다. 좋은 집을 알아보고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을 덜컹 사고 그 집 안에 들어가게 되죠. 심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한번 사업이 망했던 적이 있는 그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활비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많은 걸 바꾸는 과정에서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묻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문제 있으면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 라고 하니까 남편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남편이 말이 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없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성적인 모습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자기 아무 일 없는 거지. 그러니까 피곤해서 그래. 정말 아무 일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심 씨는 믿게 되었는데 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따르르르르릉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전화가 왠지 좀 그렇습니다. 예. 받아보니까 남편이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황당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심 씨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그런데 남편한테 확인하려고 계속 전화를 걸는데 받지 않으니까 점점 쎄한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돼서 곧바로 전달받은 곳으로 달려갔는데 정말로 남편이 수감이 돼 있었습니다. 곧장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따져 물었는데 이 남편 반응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심 씨한테 오히려 화를 내면서요. 이게 다 너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돈 벌고 싶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냐. 넌 나랑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니? 내가 돈이 많아야 너가 날 사랑할 것 같아서 이랬어 라면서 오히려 화를 냈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캐물어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가져온 돈이 정당하게 벌어서 가져온 게 아니었고요. 남편이 여기저기서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기로 번 돈이 수십억이었던 겁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다 헐 이러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심 씨 입장에서 더 황당한 건 있어요. 아 이게 자기 때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돈 때문에 결혼을 했으면 첫 번째 사업 망했을 때 이혼을 했지. 당연하죠. 내가 왜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면서 빚을 조금씩 다 갚아왔겠느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 탓을 하는 남편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그랬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사업 그 빨간 딱지 붙을 때 예. 그때 얘기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재판받는 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법정 구속이라는 건 재판이 다 끝이 나서 법정 구속이 된 거고 법정 구속이 되면 가족에게 연락이 가니까 이게 연락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 정도 되면 나는 더 이상 이 남자를 믿고 살 수 없겠다 판단했고 심 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순순히 이혼 도장에 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느냐, 이 남자가. 네, 절대 안 찍어줄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발대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기도 쳤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옥바라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나는 모든 나쁜 행동을 다 너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건데 넌 이 정도도 못 참냐. 나는 나가면은 정말 다시 돈 잘 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네가 참고 옥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아니 자기 옥바라지 하라면서 이혼을 거부하는데 이거 자, 백 변호사님. 이거 이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아, 진짜.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제 다만 이걸 민사소송, 이혼소송 어떻게 하지?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보통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 남편의 주소지에
주소지에 이제 소장을 보내죠. 여기는 지금 주소가 없잖아 지금. 구치소에 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구치소로 보내면 됩니다. 아 진짜. 네, 맞습니다.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소로 보내는 그렇죠.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주소지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곳에서 당연히 민사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거부하더라도 이혼을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면 이혼 소장을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혼을 한 해 만에 그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승희 의원님부터 좀 짧게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가정사회 문제에 제3자가 왈가왈부한다는 거는 논외로 치고 사실 이 심 씨가 정말로 이 남편을 한 번 더 믿는다면 저는 뭐 논외로 치겠는데 이미 결심했다면 저는 이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서 다시 한번 너를 호강시켜 줄게 라는 말이 정당하게 적법하게 의법하게 돈을 벌어서 호강시키겠다는 말이 아니게 제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옥바라지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첫 번째 순간에 크게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네, 아내를 뭐 연애 때부터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긴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한 거를 보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와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뭐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수많은 이 땅의 가장들은 다 성실히 일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 사채를 빌려서 생활비를 준다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한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 게다가 이제 사기를 치는 것은 정말로 불법 행동을 벌이신 거기 때문에 이분이 나왔을 때도 정정당당하게 건실한 가장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의 뭐 주인공이신 심 씨께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셔야겠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일단 얀님, 이 남편 가오에 지배당해서 인생 망한 것 같은데요 하셨고요. 아니시나님, 일반 직장에서 일하라고 권유했는데 왜 아내 탓을 하나요 하셨습니다. 베로니카 하운수아님, 사모님 이혼하세요 하셨고요. 김나영님, 남 탓만 하는 그냥 사기꾼이네요. 헤어지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뭐 오늘 이 별별 상담소는 크게 이렇게 무슨 이론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